안녕하세요.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.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악 결손 환자에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하악이 결손이 된 환자에서 이 환자분의 그 부족한 뼈를 재건하고 또 치아가 좌측으로 편의된 부분들을 교정하고 또 이 보형물 디자인에 대한 2차적인 그 플래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습이 환자분의 CT에서 그냥 획득한 모습이고요. 지금 보면 이쪽에 결손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아마도 예전에 이쪽 사각턱 뼈를 다치시면서 이 광대 부분도 손상이 받아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이쪽에 절골돼서 치료받지 않고 그냥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처음 다치셨을 때 사각턱에 골절이 일어났는데 그 골절이 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이 골 흡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될 사각턱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된 채 지금 교정이 되었고요. 이쪽에 뼈가 없어지다 보니까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금 보시면 앞에 정중선이 이쪽으로 많이 치아 하나 반 정도만큼이나 많이 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교합면이 치아가 만나지 않고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치아들이 이빨끼리 부딪히는 그런 교합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치아는 점점 더 아래 방향으로, 위 치아는 상악 치아는 아래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빠져나오게 되고요. 하악 치아도 이 위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치아 결손도 상당히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측면에서 보면 앞니나 아랫니 모두 이 혀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쪽 치아들이 전부 다 입술 쪽으로, 라비알 버전이라고 하는데요, 입술 쪽으로 변이가 이렇게 돌아가는, 회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최초 이분의 수술 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은 이쪽에 다리 쪽에서 피뷸라라는 본을 띄어서 프리플랩이라고 해서 혈관을 이쪽 얼굴 안면 동맥과 연결을 시켜서 이쪽을 피뷸라 프리플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뼈를 이식하는 유리 피판술을 시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뼈를 보충해주고 그 뼈에 어떤 임플란트나 어떤 보철을 이용해서 교합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났고 치아도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또 치아 자체도 막 빠지고 또 썩고 하면서 막 다 흔들리고 이런 상태입니다. 따라서 현재 치아로서 어떤 교합면을 계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. 그래서 지금 여러 치과 선생님들과 상의한 후에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턱을 제 위치로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필요하면 발치를 하고 전체적인 교합을 아예 새로 형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치아의 그 발치 양도 많이 있게 되고요. 또 임플란트나 어떤 보철 양도 상당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 치아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게 환자분의 2년 전 CT인데요. 지금 이쪽 치아는 또 빠져서 없어졌고요. 이쪽 치아나 지금 이쪽 앞니들 여러 치아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치아들이 사실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치아가 이 크라운 부분이 이쪽 잇몸이나 치주골에서 많이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. 또는 상악 치아들도 일부 그렇고 좌측 하악은 아예 이쪽 어금니 쪽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환자를 플래닝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제 환자의 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상악뼈, 그러니까 얼굴뼈 중에서 이 윗상악과 두개골을 포함하는 뼈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따로 돌고 있는 오른쪽 턱뼈,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왼쪽 턱뼈, 이렇게 세 가지 뼈로 구분을 해서 이걸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해서 뼈 조각을 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를 한 후에 제가 그 분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먼저 불러드릴 파일은 이제 STL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3D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드는 파일인데요. 그 상악뼈를 먼저 불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이고요. 이 뼈가 상악뼈를 모델링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원하게 있는 위치에다가 놓은 후에
이렇게 뭐 회전할 수도 있고 이런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악뼈를 불러보면 오른쪽 하악 조금 큰 거를 불러보면 이렇게 또 하악뼈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미리 이걸 모델링을 좀 해서 이 위치를 좀 워낙에 정상적인 위치로 조금 지금 이동을 시켜놔서 지금 처음에 워낙에 CT 촬영된 이미지랑 지금 제가 불러드린 파일이 위치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도 왼쪽 하악 부분도 불러보면요, 이렇게 해서 이 환자분의 턱뼈가 워낙에는 여기에 있던 뼈가 정상적으로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위치를 불러드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불러드린 그 STL 파일 세 덩어리의 뼈로 된 걸 상악 부분, 오른쪽 하악, 그 다음에 왼쪽 하악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고민을 통해서 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뼈 조각들을, 이 각각의 그 덩어리들을 움직여서 정확한 교환면과 또 이런 TM 조인트라고 해서 하악 관절의 적절한 위치, 그 다음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광대와의 관계, 또 이 정중성 미드라인의 관계, 그 다음에 지니하이오드 머슬이 붙는 이쪽 턱끝 돌기, 이런 돌기들과의 위치까지 이 정중선에 맞춰서 지금 리포지셔닝을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겹쳐보면 반대쪽하고 하악이 하악 각이 정확히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이 부족한 부분의 뼈 모양을 어떻게, 보형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, 이제 그거를 고민하게 됩니다. 그때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지금 이 환자의 CT 이미지에서 실물 모습을 살짝 보시면 이빨이 튀어나왔고, 그 다음에 입술이, 아랫입술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요. 좌측에 하악부 결손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함몰이 있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제가 수술하면서 조금 치과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, 이 앞으로 돌출된 치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갖고 사실은 교정을 통해서 이걸 밀어 넣거나 이런 과정을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환자분이 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지금은 발치 쪽으로, 발치 후 뭐 보철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이 면에서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아마도 이제 다치거나 이 치아 변화가 생기기 전에도 약간의 무턱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이중턱이 보이고요. 그래서 요번에 수술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무턱 있는 증상도 조금은 해결해 봤으면 하고요. 이 돌출된 치아 때문에 이렇게 입술이 튀어나온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치아로 보시면 앞으로 전방 돌출된 이런 앞니들 때문에 윗입술이 돌출된 것으로 보아지고요. 그래서 앞턱에 약간 이 무턱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형물을 제작할 때 같이 이렇게 앞으로 만드는, 그러니까 앞턱을 전진시키기 위한 보형물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. 이때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의 중심선인데요. 이 중심선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섹션 이미지를 얻으면 코끝하고 아랫입술하고 닿았을 때 아래턱이 이제 닿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코끝하고 아랫입술을 닿는 이런 보조선을 그었을 때 턱끝이 이 선에 닿으면 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지금 아랫입술, 이 아랫이빨도 약간 링구알 버전이라고 해서 입술 쪽으로 많이 누운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보철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이 입술은 조금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.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측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요 정도나 또는 한 요 정도 입술이 걸치는 정도 선에서 이쪽이 메꿔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는 턱의 전진량, 이 뼈가 앞으로 돌출되어야 되는 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미니멀하게 8mm에서 또는 여기까지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이 8mm에서 한 12mm 정도까지 이 보형물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떨까,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입술이 이빨 모양 때문에 변화될 거를 감안해서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할 계획이고요. 그래서 요 정도 한 8mm 정도의 전진되는 보형물을 만드는 게 적절치 않겠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신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
지금 이 뼈를 위치를 이제 다시 바꾼 건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환자분이 고개 들어서 봤을 때 이 하악각의 끝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. 또 이 중심선이 이 빨간 중심선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 파란 선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어서 이 선을 일로 옮기고 이 하악 절편을 하악 부위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 노란 선으로요. 주황선 레벨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하악 관절을 또 이런 노란선 레벨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미리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본 모습이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정상 위치에 놓은 건데 미드라인 이빨의 중심 라인을 일단 먼저 맞췄고요. 그 다음에 관절을 제대로 위치시켰고 이쪽도 관절 제대로 위치시키고 이 하악각 부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위치를 시키고 결손 부위를 디자인하게 됩니다. 이때 그 검증은 이런 식으로 겹쳐보면 반대쪽하고 하악각 위치가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이 위치를 리포지셔닝 한 거고요. 또 이 절편에 이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회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마저도 지금 정렬을 해서 지금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수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형물 디자인을 해서 제가 미리 좀 보형물 디자인을 해 놨는데요. 이런 디자인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. 그래서 보형물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보형물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여기 스크류 홀을 뚫어서 뼈를 고정시키게 되고요. 앞서 말씀드린 전진되는 양은 한 8mm 정도, 그 다음에 결손 부위, 그 다음에 이쪽 부위에 이제 교환면을 치과 선생님이 계획을 하시면 어디다가 임플란트를 이제 심을지를 결정하고 여기에 금속봉, 막대기 같은 어버트먼트라는 걸 세워서 보형물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쪽 안에 두꺼운 면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이렇게 약간 실제 뼈보다 보형물에 공간을 많이 두는 이유는 이제 옵셋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뼈와 이 보형물이 CT상에서 또는 이렇게 모델링에서 보는 거랑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옵셋 값을 준 상태로 지금 디자인을 한 거고요. 이 보형물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뺄지 이걸 조금 더 밑으로 내릴지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수정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또 치아가 뭐 발치나 어떤 보초를 통해서 돌출된 양이 조금 해결되고 나면 이 정도의 전진이 되면 무턱 증상이나 또는 이중턱 증상, 앞서 보셨던 여기서 보이는 무턱 느낌과 이런 이중턱 느낌도 이쪽 부분이 같이 보시면 요 뼈 부분이 조금 돌출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중턱 부분도 약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, 또 하나는 여기가 무턱 느낌도 호전이 되리라고 봅니다.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돌기처럼 턱 끝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근육이 이 뼈에서 이 설골이라는 뼈랑 같이 만나서 지금 보시는 이게 설골인데요. 이게 턱 끝하고 이 설골하고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육들을 당겨져서 지금 턱이 또 후방으로 간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진한 보형물에서 이쪽 근육을 조금 끊어줘서 이 근육을 이 전진한 보형물 하방으로 다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실제 모습에서 보이는 이중턱 모습도 이런 보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중턱 접히는 모습도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. 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꺼져 보이는 부분도 지금 하악이 움직이면서 보형물이 메꿔진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. 또 정면에서 보는 이렇게 턱 끝이 중심선하고 안 맞고 이쪽으로 틀어진 부분도 이게 보형물 삽입되면서 움직이면 정중앙에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디자인은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치아 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어버트먼트를 세우고 이제 최종적인 수술을 위해서 이 보형물 출력을 한번 해서 실제로 뼈 모델 갖고 실제로 잘 맞는지
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듯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보형물도 또 이렇게 저희가 이동해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지금 상태고요. 이렇게 될 수 있고, 또 턱도 조금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움직여서 빼서 뭐 돌려본다거나 뭐 아니면 상방으로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. 뭐 이렇게 돌려본다거나 또 여러 방향으로 돌려보고 회전시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보형물을 삽입할 계획입니다. 아직 환자분 계획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. 조금 아직 고민해야 될 내용도 많고, 제일 고민인 것은 이 치아의 교환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은데요. 이 부분은 지금 치과 선생님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고 있고, 또 수술 후에 이 턱 관절이 제 위치에 우리가 놓는다 해도 실제로 제 위치에 있을지,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된 채로 너무 오랜 기간 방치가 돼서 막 턱이 힘들게 막 고정이 돼서 오히려 다 같이 틀어진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수술 직후에 이렇게 우리 권투 선수들 끼는 마우스피스 같은 걸로 해서 치아로 그런 턱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스플린트라는 보조 도구를 수술 후에 조금은 착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환자 수술이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. 또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, 치과 교환면이나 보철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실제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